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학기 역사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영강, 고려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에요. 요 강의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강의예요. 2학기에는 여러분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기본 강의는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심화 강의는 이런 기본 강의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조금 추가적으로 줄 거예요. 기본 강의는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선택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심화 강의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영강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영강인 이유는 복습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2학기 내용을 좀 다루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특히 주제 1을 다룰 건데, 누가 고려를 멸망시켰는가 해서 고려 멸망과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복습하는 게 이번 주제의 포인트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러분 1학기 말에 배웠던 요 신진사대부 특히 이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도전, 그다음 요 분이 정몽주죠.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에서 여러분이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결국 조선을 건국한 세력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미 뭐 많이 봤던 거라 익숙하겠죠? 고려 후기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보면서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그 이후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자,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을 개혁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여러분 아시고 있었죠? 권문세족은 어떤 세력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몽골에게 우리나라 고려가 항복했었죠. 그래서 이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지배층이 된 세력을 이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간섭기, 우리나라가 원나라한테 항복했으니까 간섭을 할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나라 내에서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대농장이라고 해서 정말 넓은 땅을 차지해요. 독차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사 짓진 않아요. 많은 백성들이 이런 권문세족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거나 또는 자기 땅인데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그런 농민 땅을 빼앗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많은 고려 백성들이 이 권문세족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그리고 워낙 세력이 커지니까 이 권문세족이 고려 왕을 무시하기도 하거든요. 대놓고. 그래서 왕의 권위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대외적으로 원명 교체기라는 게 생긴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원나라가 몰락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는 그런 대외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공민왕이라는 왕이 개혁을 시도했다. 권문세족을 개혁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원명교체기. 그래서 원나라를 물리치고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의 횡포를 막는 개혁을 시도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다 봤잖아. 공민왕이 내부에서는 원나라가 우리나라 땅 뺏어간 거 다시 복구하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 일부 권문세족을 막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돈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 설치해서 권문세족이 빼앗아간 땅이나 노비 같은 거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개혁을 했잖아요. 워낙 급진적인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공민왕이 암살당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공민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 신진사대부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죽었지만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하면서 고려 말 여러 가지 전국을 주도하죠. 자, 공민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 뭐 여기 보시면 1학기에 사실 뭐 다루지 않은 사람이긴 한데 참고로 보세요. 이인임이라는 권문세족이 있어요. 자, 공민왕이 죽으니까 이인임 같은 권문세족이 다시 권력을 차지해서 원나라한테 친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신진 사대부들은 이걸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 명나라가 부상하고 있고 원나라가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원나라한테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신진 사대부는 원래 약간 친명 세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이인님 세력이 부정부패를 너무 저지르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이인님 세력이 물러나게 되죠. 근데 이 이인님 세력이 물러난 이후에
바로 신진사대부의 어떤 뭐랄까 권력 독점이 생겼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인님이 물러난 이후에 우왕하고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 최영 장군도 약간 보수파예요. 약간 권문세족, 완전 권문세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진사대부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인물이었어. 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명나라가 이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무리한 요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그 원나라 땅을 다시 가져갔지. 근데 그 땅은 결국 우리나라 땅이야 하면서 명나라가 공민왕 때 회복했던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을 철령위라고 해요. 철령위. 자, 여기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우왕이나 최영 장군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가 공민왕 시기에 많은 희생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원나라한테 빼앗겼던 땅을 얻은 건데 명나라가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최영 장군이 이성계한테 명령해가지고, 이 사람은 신흥 무인 세력이죠. 자, 요동정벌, 명나라 땅을 정벌하라고 명령을 했죠. 근데 여러분 1학기 때 배웠지만 이성계는 사불가론이라는 걸 제시했죠. 그러니까 뭐 작은 나라 큰 나라 칠 수 없다. 뭐 여름에는 뭐 활을 고정하는 악교가 녹는다. 뭐 전염병이 돈다. 그다음에 왜구가 침입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킨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죠. 그런 다음에 우왕하고 최영 장군을 다 제거합니다. 자, 이 시점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 정치 쪽에 권력을 장악했죠.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해서 장악을 한 거야. 그리고 신진사대부, 근데 이렇게 이 신진사대부들이 권력 장악하더니 그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해요. 그 분열은 결국에는 여러분 1학기에 배웠지만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할 것이냐, 아니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것이냐, 결국 이거에 대한 갈등이었죠. 근데 급진파,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급진파는 새로 세우자. 그 다음에 정몽주를 대표로 하는 온건파는 뭘 다시 새로 세우냐. 고려를 지키면서 우리 개혁을 해 나가자. 뭐 이런 주장을 했었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축교에서 제거했죠. 그러면서 이 온건파 사대부를 대표한 정몽주가 죽으면서 온건파 사대부들이 흐지부지 무너지고, 이제 정도전, 뭐 이방원, 그리고 이성계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이었죠. 여러분 짧은 영상을 하나, 지금 쌤이 얘기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짧게 또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거를 보고 올게요, 여러분. 정도전은 고려 충혜왕 때 지방의 관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 말 지배층인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은 마음대로 토지를 약탈해 자신들의 땅을 넓히는 등 갖은 횡포를 일삼았는데, 이로 인해 백성들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교를 바탕으로 권문세족과 불교를 비판하는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는데, 정도전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권문세족을 비판하다 귀양을 가게 되지만 1383년 마침내 혁명의 동반자 이성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자 그를 적극 도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됩니다. 맹자께서는 통치자가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무력을 써서라도 왕조를 교체하고 새 나라를 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교를 바탕으로 새 왕조, 조선 건국의 정당함을 주장한 정도전은 조선의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고려 말 불교의 잘못을 목격한 정도전은 부처의 허튼 소리란 뜻을 지닌 책 불시 잡변을 써서 불교를 비판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태조 이성계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나라의 지도 이념으로 세우는 숭유 억불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써서 정치 제도를 정비했는데 무엇보다 신하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왕의 성품에는 어리석음도 있고 현명함도 있으며 강함도 있고 유약함도 있어서 한결같지가 않다. 신하는 국왕의 나쁜 점을 바로잡고 옳지 않은 일을 막아서 임금이 언제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도전은 신하의 권한이 강한 정치, 신권 정치를 주장했는데 이 또한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고 오셨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랑 조금 더 덧붙여서 이 영상에서 좀 더 보충 설명 잘 해줬는데, 이제 주제 2번에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강조했던 유교, 성리학, 이거에 의해서 조선시대가 다스려지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유교나 성리학이 무엇이며 조선시대는 그럼 어떤 사회였는가를 좀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주제 2번에서 여러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 1학기 말에 배웠던 고려 멸망에 대해서 잠깐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주제 2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